가정주부로 살다가 올해 연매출 10억을 넘기는 카페를 친정 부모님이랑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기까지 다사다난했는데요. 제 결혼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농원을 하고 계셨어요. 남부터 다양한 수경식물을 재배하고 60년간 해오셨고 저희 아빠는 정말 식물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저희 오빠도 식물 관련으로 대학교를 갈 정도로 농원에 대한 애착이 있었죠. 저에게는 5살 차이 나는 친정 오빠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오빠를 아빠처럼 잘 따랐답니다. 오빠도 여동생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착한 오빠는 3대째 내려오는 농원을 물려받길 원했어요. 오빠는 농경과를 진학해서 일도 배우고 농원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에게도 잘 대해주는 착한 오빠였고 그때 사고가 있기 전까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요. 저도 어릴 때는 농원 일을 도왔으나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 생각했고 저는 제 길을 찾아서 대학 졸업 후 작은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오빠가 당연히 농원에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신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아주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5년차 직장인이었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호감상의 얼굴에 늘 웃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신랑은 같은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줬고 신랑은 첫눈에 반해서 1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열고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30대가 넘어서 결혼하는데 저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20대 중반에 결혼을 준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신랑을 알아보고 결혼을 준비해도 됐을 텐데 그때는 그저 다른 지방으로 발령 가는 신랑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는 신랑이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신랑을 따라 경기도 지방에 이사를 오면서 직장은 간뒀어요. 신랑은 아들만 셋인 집의 막내 아들이라 시댁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았고 시댁에서도 막내 아들이라고 간섭만 하시지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결혼할 때도 1,000만 원 보태줬으니 막내 아들도 1,000만 원 보태주신다면서 1,000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였어요. 나중에 형님들에게 여쭤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자식들에게 죽기 전까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정말 저희가 번 돈으로 조그마한 빌라 전세를 얻어서 시작했죠. 그때 결혼할 때도 친정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우리 동생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언제나 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렴.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동생에게 오빠는 모은 돈을 다 주는 오빠였죠. 신랑이 결혼할 때 친정오빠가 4천만 원을 준 이후로 친정오빠에게 매우 잘했고 친정오빠도 저희 신랑을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랑이랑 사이도 매우 좋았어요. 오빠랑 신랑의 사이가 좋아서 저도 가족으로 뭉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오빠도 새로 생긴 남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신랑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신랑도 자기네 형들이랑 달리 자신을 아껴주고 취미도 비슷한 저희 오빠랑 정말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아빠 모시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여기던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오빠가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입니다. 마지막 통화하신 분이 동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는 마지막 통화 목록에서 제 이름을 보고 전화를 했고 저는 병원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하면서도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 음주운전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고 하필 그 차량이 대형 공사장 트럭이라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정말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부모님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많이 운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자 신랑은 저에게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이제 부모님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줄 잡고 있어. 이렇게 정신 놓고 살면 어떡하니? 형님이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바라실 것 같아. 오빠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겨내야지.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는 5살 아들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챙겨야 했어요. 신랑 말대로 제가 무너져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상을 치르는 내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농원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으셨고 엄마가 쓰러지셔서 저라도 친정에 있어야 했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에 이어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고 나라도 엄마 옆에서 엄마를 보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셔서 내가 친정에 당분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말도 못하실 만큼 충격이 크셔서 미안해. 나 친정에서 엄마 옆에 있다가 올게. 그래,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가서 우리 아들 보시면서 마음 단단히 하셔야지. 나는 어차피 지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지금은 당신도 장인 장모님도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친정에 가 있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 엄마 옆에 나라도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고마워 신랑. 2달간 친정에서 부모님 마음 추스리는데 도와드렸어요. 그 사이 신랑은 친정에 주말마다 내려와서 잘 챙겼어요. 그런 신랑 덕분에 부모님도 농원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오빠가 죽고 나서 신랑이 정말 저희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제가 이제 이 집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서 마음 추스리시고 저희 아들 보면서 힘내세요. 저희 와이프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신랑의 이런 모습에 고마웠습니다. 농원 일도 도와주고 오빠처럼 아빠의 술 친구도 되어주고 우리 친정에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신랑에게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 있는 걸로 구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저희 부모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이런 걸로 구박할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일하고 와서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부모님도 이제 마음 추스르시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너도 적당히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렴. 이러셨습니다. 정말 저런 말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는지 아무리 죽은 사람은 잊어야 한다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오빠였는데 말이죠. 신랑은 저에게 더 오래 친정에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신랑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 주었기에 친정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어요. 자기는 야근도 많아서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올 때가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신랑 회사는 정말 야근이 많은 회사였어요. 신랑은 늘 야근에 힘들어했고요. 제가 없는 2달 사이에 신랑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랑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만 했지 신랑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저희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도 있으니 신랑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길 원했어요. 여보, 아무리 승진이 안 되더라도 나는 당신이 계속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도 한 번은 잘 살아봐야지. 아이도 커가는데 친구가 한 프랜차이즈 초기 비용도 퇴직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직장 생활보다는 장사가 더 소질 있는 것 같아.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회사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신랑은 친구가 퇴직하고 차린 치킨집을 본인도 우리 동네에 하면 잘할 자신이 있다고 한 달 내내 퇴직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는 결국 신랑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정말 반대했거든요. 장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승진에 누락되고 매번 야근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낫다 생각했는데 신랑은 회사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치킨집은 딱 1년을 하고 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사업한다 했을 때 말리셨어요. 아들, 지금 직장 중견기업이고 나름 전망도 좋은 회사라고 들어갈 때 힘들게 들어갔잖아. 직장 생활에 다들 힘들지. 그래도 내 가게 생기면 더 힘들어.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엄마 말 좀 들어줘. 하지만 신랑은 친구도 하는데 월 수입이 900이 넘는다고 호기롭게 시작했고 친구는 잘 되었지만 신랑은 망했죠. 아니, 친구가 진짜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왜 이러지? 역시 아파트 역세권에서 했어야 돼. 우리 동네가 사람들이 못 살아서 잘 안 된 것 같아. 진짜 억울하네. 여보, 이제 사업 한번 해봤으니까 제발 회사 다니자. 나도 취업 알아볼게. 사업한다고 고생만 하고 빚만 생기고 이게 뭐야. 여보,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나 진짜 장사 잘할 수 있어. 당신도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알잖아. 나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정말 잘할 수 있어. 어? 신랑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물색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사정사정했어요. 그런 신랑의 모습에 저는 또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사업을 말렸어야 했어요. 신랑은 친정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 원했고 저는 딱 잘라서 싫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업장이니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어요. 신랑의 두 번째 사업으로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망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준비를 했으나 주변에 저가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망했어요. 저도 같이 도와서 카페를 했지만 2년을 한 시간 동안 번 돈보다는 나간 돈이 더 많았어요.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일했지만 장사로 성공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요즘 같은 대형 카페나 저가형 카페가 많아서 아무런 컨셉 없이 차린 카페는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친구가 잘 된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도 아닌데 잘 될 수가 없지. 다시 직장 알아봐. 연봉 적어도 좋으니까 4대 보험 되는 직장으로 알아봐 제발. 알았어. 당신 말 들을게. 나도 잘할 줄 알았지. 걱정 마. 금방 다시 돈 갚고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남편만 믿어. 근데 우리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안 될까? 진짜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한 번만 더 사업한다고 하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이야, 이혼. 알겠어? 신랑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연봉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직장 다니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제가 큰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사업에 꿈을 접고 신랑은 조그만 기업에 취업을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저희가 사업이 망한 걸 알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위가 볼 때마다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니? 이번엔 농원 비닐하우스 하나 처분하고 빚 갚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줄 생각이야. 아빠, 그러지 마.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농원을 나 때문에 팔지 마.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그리고 지금 빚 갚아주면 이 사람 또 사업한다고 할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아빠는 아들처럼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신랑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카페를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를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셨거든요. 신랑은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성공해서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남들도 이 집은 사위가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잘하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위를 기살려주고 싶었고 하나 남은 딸이 잘 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카페마저도 실패하자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안쓰러워하셨고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아셔서 집을 갚을 수 있게 농원의 일부를 파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신랑이 지금 이 돈을 받으면 또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니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저는 신랑이 정신 차리길 바랬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가득한 신랑이라 이번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더 큰 빚을 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의 사업 실패로 빚만 5억이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가만히 직장 다니고 있었으면 빚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신랑이 사업을 망하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잔소리,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는 게 줄었습니다. 아니, 없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해야지. 매번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니? 요즘 맞벌이를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그렇게 구박도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아들 힘드니 직장 다녀오면 육아는 시키지 말고 집에서 네가 노니 혼자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연이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우리에게 관심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신랑이 두 번째 카페를 할 때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고 시어머니는 신랑한테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몰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조차 망해버리니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신랑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 부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혹여나 막내 동생이 돈 빌려달라 할까봐 저희가 시댁에 갈 때는 형들은 자리를 피하기 바빴어요. 특히 두 번째 사업이 망하고 나자 형들은 아예 신랑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한다 생각도 했어요.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길 바란 것도 아닌데 신랑이 또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 할까봐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정이 떨어졌어요. 그건 신랑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절 잔소리도 하지 않고 제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이 사람이 또 사업하자고 해서 제가 미치겠어요.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지 이번 달도 카드값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신세한탄을 하자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렴.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되고 이제 자주 안 와도 된다. 아니 너희 살기 바쁠 텐데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하렴 하시는 겁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우리 엄마 너무하지 않어? 아니 내가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2억만 대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 아들한테 돈도 안 빌려주시고 너무하시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서 빚 갚고 우리도 집 사야지.
아니, 부모니까 엄마 아들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단 말이야. 당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를 너무 안 믿어주는 것 같아. 진짜 시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사업하면 잘할 사람이야. 신랑은 그 빚을 지고도 아직도 사업 타령을 했어요. 정말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라도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싶었는데 신랑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늘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신랑은 늘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다 어떻게든 해결되게 되어 있어. 그냥 마음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내 사주에 처복이랑 돈복은 있다고 했어. 당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괜찮아. 남편만 믿고 살아.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저 신랑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넉살도 좋은 사람이었고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다시 사업하면 자신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었기에 정말 신랑 성격이 그런 줄만 알았죠. 신랑은 주말마다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사이에 오면 정말 잘해주셨어요.